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에 대해서 후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성인 아토피로 완정을 하신 현스님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두드러기가 한 번씩 생기고 아토피는 없지만 급기야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완정의 문을 두드린 이후에 상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숨어있는 심한 알레르기를 발견하고 뿌리 끝까지 뽑아내는 관리를 하면서 호전된 경우입니다. 먼저 후기 과정은 끝나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카페 관리 일지 후기를 보면서 뒷부분에 나타나는 반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카페를 보여드릴게요. 현스님의 아들은 현이고요. 현스님은 16년도에 성인 아토피로 완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잘 지내셨고 17년 6월쯤에 아들 현이가 몸에 오돌이가 생겨서 카페에 문의를 주셨어요. 이때 당시에 피부는 조금 오돌이가 올라오는 정도, 두드러기라던가 약간의 오돌이들이 올라오는 정도였고요. 17년 7월에는 이렇게 코 옆에 뭐가 올라왔다고 봐주세요 라는 상담 신청 글을 올리셨어요. 18년 1월에 인중하고 코 옆 주위로 이렇게 발진들이 올라와서 상담을 했었고요. 이때 완정에서 먹는 것들, 완정에서 안전한 보습제들을 관리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 호전이 됐었고 그 고비를 넘겼었어요. 이때가 18년 1월달이고요. 18년 2월에 완정에 닥터바이옴을 먹고 입 주위가 이렇게 깨끗해져서 소식을 주셨었고요. 18년 2월 이후에 그 뒤로 쭉 호전된 이후에 잘 지내다가 18년 8월에 워터파크를 갔다 온 후 이렇게 조그만 농가진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18년 9월 3일날 2주쯤 지났을 때 겨드랑이가 이렇게 심해져서 상담을 했을 때 처음에 8월달에 워터파크 다녀온 후 생겼을 때는 농가진인지 의심을 못했는데 이렇게 퍼지면서 농가진이 생긴 것을 알게 됐고요. 18년 9월달에 농가진에 준해서 다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18년 9월에 겨드랑이 농가진은 많이 호전이 됐고 얼굴에 이렇게 발진 올라왔다가 쭉 관리하면서 호전됐습니다. 그 뒤로 호전된 이후에 1년간 쭉 잘 지내셨고 1년 후 19년 9월에 비염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환절기 되니 비염이 너무 심해지는데 완전 눈이 먹고 눈코에 넣고 있어요. 눈이 가려운지 비벼서 빨갛고 눈곱이 너무 많이 생기네요. 아침엔 눈곱 때문에 눈이 붙어 있을 때도 있고요. 눈 주변이 오돌도돌하기도 하고 논이만 계속 넣어도 될까요? 그리고 아들 머리 밑을 긁어놨더라고요. 사진상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도 논이 바를까요? 19년 9월에 비염과 함께 눈 알러지와 함께 눈 주위에 농가진 증상도 살짝 보였었고요. 눈에 염증이 심해지고 눈에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있지만 농가진 증상까지 같이 와서 관리를 했었고요. 19년 10월 29일 날 다시 또 눈이 좋아졌다가 약간의 오돌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입 주변에도 발진들이 조금 보이고 턱에도 농가진 증상이 나타나고요. 비염 때문에 완정에서 비염 관리를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피부가 심하진 않지만 계속 조금씩 오돌이들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19년 10월부터 얼굴에 오돌이들이 올라오고 쉽게 호전이 되지를 않아서 비염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도 같이 들어가게 됐었고요. 이때부터 먹는 식품들 먹으면서 면역력을 도와주고 비염이나 알러지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관리 방법으로 비염이 도움이 되거나 알러지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엄마가 완정을 하셨기 때문에 파우더 관리라던가 적극적인 관리하는 것에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는 못했고 일단 먹는 걸로만 보습하면서 관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피부에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입가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눈 밑에 이런 조그마한 오도리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좋아질 듯 하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반복을 했고요. 19년 11월에 보습관리 15일차 되면서 다시 조금 호전이 됐다고 소식을 주셨어요. 보습관리 전에는 먹는 것들로 한 몇 달을 관리를 했었는데 찔끔찔끔 계속 피부가 올라오거나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고 질질 끄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보습관리 23일을 하다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파우더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파우더 들어갈 당시에 피부는 이 정도였었고요. 코와 입가 쪽에 심해지는 현상이 이때 파우더 들어가기 전에 농가진이 오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호전이 되지 않으니 엄마가 파우더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파우더는 피하고 싶어 했지만 계속 끊이질 않아서 엄마가 파우더를 결단을 하게 됐고요. 19년 10월에 본격적으로 파우더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파우더 시작할 당시에 이렇게 인중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농가진들이 다시 또 퍼지기 시작하는 증상이 나타났고요. 파우더 1일차입니다. 2일차고요. 2일차 되면서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3일차에 열이 39도까지 나면서 파우더 관리를 중단했고요. 조금씩 심해지던 농가진은 더 심하게 돼서 열 때문에 또 농가진 때문에 파우더를 중단하게 됐었고 인중이나 얼굴 주위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진물이나 발진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귀에도 발진이 나타났고요. 파우더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다 뿜어져 나오는 증상이 나타났고요. 인중에 원래 아토피가 심하지도 않았고 없던 아이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올라오죠. 왜 이렇게 심해지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심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예전에 어릴 때 엄마도 모르게 관리했었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가진 때문에 관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농가진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진물이 많이 나던 것이 농가진 관리 1일차 들어갔고요. 귀에도 농가진이 생겼죠. 농이 진물이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농가진 2일차 관리고요. 농가진 3일차 관리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죠. 붉은 염증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진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귀도 진물이 잡히기 시작하죠. 농가진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농가진 관리 4일차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염증이 잡혀가고 있고요. 귀에도 진물이 심해졌다 가라앉았다. 귀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코나 인중은 점점 염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진 5일차고요. 많이 깨끗해졌죠. 발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귀는 아직 진물이 좀 있습니다. 농가진 6일차고요. 색깔이 까맣긴 하지만 염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얀 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귀도 더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7일차입니다. 염증이 많이 줄었죠. 딱지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빠르게 농가진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농가진이 오면 일단은 아토피에 준해서 관리하는 건 중단을 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재관사항들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농가진을 잡은 이후에 다시 또 적극적인 아토피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빠르게 농가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완전법이고요. 코에 진물이 많이 줄었죠. 아까 그렇게 심했던 진물과 염증, 발진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귀도 딱지가 떨어지면서 심한 염증이 줄어들고 있고요. 농가진 관리 8일차 이렇게 염증이 많이 줄었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심한 염증이 다 가라앉고 농가진이 끝나갈 때쯤 다시 파우더 관리가 들어갑니다. 많이 호전됐죠. 귀의 염증도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이 보이고요. 얼굴도 조금 오돌이들 몇 개 외에는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파우더 다시 관리가 들어가서 농가진 관리 끝난 후에 파우더를 5일 더 한 상태이고요. 총 파우더는 8일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진 끝나고 5일 만에 이렇게 깨끗해졌고요. 귀도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귀고요. 인중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됐고요. 이때 모발 검사를 하고 부족한 영양들이 있어서 추가로 영양이 들어갑니다. 파우더 12일차에 보시면 처음에 심해지고 농가진 오고 진물나고 하면서 학교를 3주 정도 쉬었어요. 3주 정도 쉬다가 이제 파우더 12일차에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날 엄마가 써주신 글을 보면 오늘부터 학교를 갔고 차에서 점심을 먹여 보냈어요. 콩 먹고 특이사항 없었어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파우더 17일차고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피부는 계속 비슷해요. 점심은 계속 제가 학교 가서 차에서 먹이고 올려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학교 급식 때문에 음식이 노출되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 밥을 먹이지 않고 잠시 동안 아이를 내려오라고 해서 도시락을 싸가서 차에서 밥을 먹이고 다시 들여다 보내는 생활을 완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하셨어요.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완정은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현이맘님의 관리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파우더 한 달째고요. 완정 전에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오돌오돌 오돌이가 있던 얼굴들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파우더 관리 한 달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염은 당연히 잡히기 시작하고요. 파우더 60일 만에 사진이고요. 파우더 90일째 사진입니다. 얼굴에 광이 나죠. 90일 되면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더 튼튼하게 다지는 다지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져서 이제 로션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로션 관리 일주일째 사진이고요. 얼굴에 반질반질 광이 나죠. 너무 예쁘게 건강하게 광이 나고요. 피부가 이뻐졌습니다. 당연히 비염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하고 로션 관리 일주일 동안 피부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서 완전 판정을 받게 됐고요. 엄마가 올려주신 후기를 읽어드릴게요. 작년 10월부터인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아토피가 이번에 노클과 보습으로 잡히질 않았어요. 현이는 카페질기님과 상담할 때 생각난 건데 제가 현이 100일 때부터 복직하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시 했는데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현이 입주변이 빨갛다고 리도맥스를 발라주셨고 저 또한 그때는 스테가 뭔지 무지한 상태라 심할 때 발라줬던 기억이 나요. 상담할 때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완전 관리를 하면서 입 주위에 너무 심하게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입 주위에 아기 때 발랐었다는 게 생각이 났던 거죠. 또한 현이는 견과류에서 아주 심한 알러지가 있어 닿기만 해도 입술이 1cm가량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1년에 한두 번 나서 스테 주사를 병원에서 맞았어요. 이렇게 현이 몸에 쌓인 스테가 축적이 되면서 매년 심하게 두드러기가 나고 결막염이 자주 온 거였더라고요.
작년 저 또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고 완정할 때 식단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보습으로 잡고 싶었지만 논이를 바르면 바를수록 더 올라오고 잡히질 않아 결국은 파우더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3주 학교를 쉬면서 농가진이 제법 잡히고 등교하는 동안은 매일 차에서 밥을 먹였고 명절 또한 며칠 음식을 다 싸서 가지고 가서 먹였어요. 처음엔 막막했으나 닥치니 또 해지더라고요. 지금은 현이가 피부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꿀피부가 되었어요. 완정 스태프님들 그리고 카페지기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꿀피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완정 전후 중간 과정 사진 올려놓을게요. 완정 식구들도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시작 전에 이렇게 왔었던 사진이고요. 중간에 농가진 올라오기 시작했던 사진이고요. 현재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해진 피부죠. 심했을 때 사진은 차마 못 올리셨나 보네요. 시간 바짝 고생한 끝에 완정을 하게 됐고요. 현이 관리 과정 일지나 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현이는 어릴 때 아토피나 피부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돌 이후에 견과류 호두를 만지고 엉덩이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급히 갔고 그때 주사를 맞았었고요. 주사를 맞고 가라앉은 이후에 그 이후로도 쭉 잘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씩 두드러기가 나타나서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았고요.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없는 두드러기는 없고요. 이유가 있었겠지만 찾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심하지 않으면 하이히스타민제로 가라앉혔고 심하면 주사를 맞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두드러기를 주사로 관리를 해 왔었고요. 엄마가 완정을 2016년도에 하면서 완정을 안 이후부터는 최대한 스테로이드를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논이를 먹이면서 논이를 발라주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일지에서 2017년도부터 쭉 조금씩 카페에 문의를 올려주셨던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심하진 않지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온다거나 농가진이 계속 왔습니다. 아이가 중간에 농가진이 생기고 또 1년 이후에 비염이 왔을 때 그때 피부가 자꾸 올라오면서 반복할 때 19년 10월에 저랑 최초 상담을 했고요. 상담을 하면서 아토피 때문이 아닌 간헐적인 두드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던 것 때문에 한 번씩 자꾸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또 약해지는 순간에 농가진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일단 먹는 것부터 하면서 좀 탈스를 해주고 완정 파우더까지는 하지 않고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바르는 연고도 아니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었다 보니까 쉽게 탈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이라던가 닥터바이옴을 몇 달을 먹었지만 이게 끝이 보이질 않아서 엄마가 파우더를 하기로 결단을 했었는데요. 파우더 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워낙 아토피가 있던 아이가 아니었고 증상도 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일주일 안에 그 심해지는 현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정말 완정은 정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완정을 시작하고 나서 물론 인중이나 코 쪽으로 농가진이 오면서 파우더를 중단을 했지만 그제서야 엄마가 생각을 한 거죠. 아기 때 아이를 봐주셨던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입 주위에 올라온 발진을 보고 그때는 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었던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강력한 것은 스테로이드 주사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뿜어져 나왔죠. 농가진의 형태로 진물이 나고 했지만 저것들이 다 탈스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저렇게 심하게 뒤집히지도 않았을 거고요. 파우더 스세로 하기 이전에 먹는 것들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두드러기로 인해서 주사도 맞았었고 아기 때 썼던 그 스테로이드 연고가 완정을 할 때 호전되는 과정에서 정직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봤을 때 완정은 정말 속일 수가 없구나, 정직하게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었고요. 그렇지만 아토피가 심했던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심했어도 또 빠르게 호전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도 완정을 해봤었기 때문에 정석대로 하는 방법을 아셨고 도시락을 싸다닐 정도로 외부 먹거리나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지 않고 아이도 얼굴이 심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좋아지기 위해서 엄마가 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이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완정은 정말 내가 한 만큼 나타나고 한 만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쓴 만큼 올라오고 또 쓴 만큼 다 뽑아낸 이후에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도 하면 아무리 심하더라도 반드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잘 명심해 두시고 지금 현재도 완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안내드리고 설명드리는 대로 정석대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완정을 하고 나면 먹거리로부터 많이 자유해지고 일반 아이들과 크게 차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조금은 고생이 되지만 현재의 노력과 희생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 후기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환경호르몬 2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